급하게 구하지 말고 천천히 이루어라. 70세에 치킨집을 시작해 세계적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30대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거머쥐려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단 한 가지. 이 한 문장을 믿었느냐, 버렸느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구하지 말고 천천히 이루어라. 욕속즉, 부달, 견소리즉, 대사불성. 이 말은 공자의 논어자로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후에 명심보감 정기편에도 수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빨리 가려고 조급해하면 오히려 이루지 못하고 작은 이익만 보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70세에 치킨 한 마리로 시작해 전 세계를 먹여 살린 할아버지. 30대에 1조 원을 만졌지만 단 3년 만에 감옥으로 간 천재 사업가. 그리고 40년을 그림에 바쳤지만 생전에 인정받지 못한 한국의 어느 화가. 여러분은 지금 이 명언을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일 조급함에 떨며 살고 계십니까? 영상 마지막에는 이 명언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5가지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만 가져가실 수 있는 정리입니다. 급하게 구하지 말고 천천히 이루어라. 욕속즉 부달, 견소리즉, 대사불성.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은 공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춘추시대. 당신은 어땠을까요? 전쟁이 끊이지 않던 혼란의 시대. 제후들은 권력을 위해 서로 싸웠습니다. 백성들은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아가 거백이라는 곳에 장관이 되었을 때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급히 하려 하면 이루지 못하고 작은 이익만 보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고민은 같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은 욕심, 당장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는 마음. 이번엔 꼭 한 번에 크게 성공해야지. 요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남들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불안. 이 나이에 이것밖에 못했나 하는 자책. 2500년 전 중국 백성들도 똑같은 조급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자의 이 말은 단순히 천천히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급하게 구한 것은 금방 무너진다. 둘째, 천천히 쌓은 것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셋째, 작은 이익에 눈이 멀면 큰 뜻을 잃는다. 잠깐 여기서 한 번만 멈춰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미 늦었어.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2500년 전 공자는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히 하려 하면 도리어 이루지 못한다. 오늘 첫 번째 인물은 바로 그 가르침을 평생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 65세 손에 든 건 치킨 레시피 하나뿐이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한 할아버지가 낡은 자동차를 몰고 식당을 찾아다닙니다. 그의 이름은 할랜드 샌더스. 나이 65세. 이 할아버지는 사망하기 전까지 전 세계 150개국 25,000개 매장을 가진 브랜드의 창시자가 됩니다. 여러분도 아는 그 이름.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하지만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6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10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농장 일꾼, 전차 차장, 보험 외판원, 주유소 직원. 평생 40개가 넘는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켄터키의 작은 주유소에서 치킨을 팔기 시작합니다.
손님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샌더스 씨, 이 치킨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겠습니까? 바로 사업을 크게 확장하시겠습니까? 샌더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그 작은 주유소에서만 치킨을 팔았습니다. 레시피를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압력솥을 개량했습니다. 허브 배합을 400번도 넘게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천천히 하십니까? 벌써 매장을 늘렸어야죠.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급하게 만든 음식은 금방 잊혀집니다. 천천히 완성한 맛은 평생 기억됩니다. 20년의 기다림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는 조금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956년 그의 나이 66세 때 최악의 일이 벌어집니다. 새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의 식당을 지나는 손님이 뚝 끊긴 겁니다.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손에 남은 건 레시피 하나, 연금 월 105달러, 빚더미 66세 할아버지.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늙었으니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하지만 샌더스는 다시 자동차에 올라탔습니다. 낡은 차에 압력솥을 싣고 식당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 치킨 레시피를 써보시겠습니까? 팔리는 치킨마다 5센트만 주시면 됩니다. 1009번. 그가 거절당한 횟수입니다. 1000번도 넘게 안 됩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이에 무슨 사업이십니까? 치킨 레시피. 우리는 우리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100번째 거절해서 포기했을 겁니다.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66세에 1000번 넘게 거절당하는 모습을 마음속으로라도 나라면 못 견뎠을 것 같다 하시는 분,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그런데 1010번째,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의 한 식당 주인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그 식당에서 치킨이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1년 뒤 5개 식당, 2년 뒤 50개, 5년 뒤 600개. 1964년 샌더스는 74세의 나이에 자신의 회사를 20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0억 원. 그러고도 그는 브랜드 홍보대사로 계속 일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악수했습니다. 1980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KFC는 이미 전 세계 6,000개 매장을 넘어섰습니다. 장례식장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샌더스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서두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멈춘 적도 없습니다. 그는 65세에 시작해서 천천히 그러나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계를 먹여 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아직 늦지 않았구나 하고 느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정반대입니다. 30대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거머쥐려 한 천재. 그리고 그가 치른 참혹한 대가. 샘 뱅크먼 프리드, 바하마. 29세 청년이 펜트하우스 발코니에서 바다를 내려다봅니다. 그의 이름은 샘 뱅크먼 프리드. 사람들은 그를 SBF라고 불렀습니다. 이 청년은 2년 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기 사건 주인공이 됩니다. 손실액 80억 달러, 우리 돈 약 10조 원, 징역 25년형. SBF는 MIT 물리학과를 졸업한 천재였습니다. 25세에 월가 금융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2년 만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너무 느려. 난 더 빨리 성공하고 싶어. 그는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차익 거래라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미국에서 비싼 값에 파는 시기였습니다. 첫 해에만 2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우리 돈 250억 원. 27세에.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9년 자신의 암호화폐 거래소 FTX를 만들었습니다. 광고를 쏟아부었습니다. 슈퍼볼 광고에만 한해 수백억을 썼습니다. 유명 운동선수들을 모델로 세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천재네, 대단하네 하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분노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2020년 FTX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엉망이었습니다. 회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키우면 위험합니다. 시스템부터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SBF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시간 없어. 경쟁자들이 따라오고 있어. 더 빨리 가야 해. 2021년 SBF는 자신의 순자산이 260억 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돈 32조 원, 30세. 세계에서 가장 젊은 억만장자 중 하나. 언론은 그를 천재, 구세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는 결정적 실수를 저지릅니다. 고객들이 FTX에 맡긴 돈, 그 돈을 몰래 빼내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다른 회사 알라메다 리서치에 빌려줬습니다. 위험한 투자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남이 맡긴 돈을 몰래 다른 곳에 쓸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재판에서 SBF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잘 굴려서 더 많이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조금 위험하더라도 빨리 성공하면 모두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형적인 조급함에 합리화였습니다. 천천히 제대로 쌓는 대신 빨리 높이 쌓으려 했습니다. 2022년 11월 암호화폐 시장에 위기가 왔습니다. 고객들이 FTX에서 돈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 쓴 돈, 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단 3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32조 원 가치의 회사가 80억 달러의 고객 자산이 증발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 전부를 FTX에 넣어두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청년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2022년 12월 바하마 공항. 도망치려던 SBF가 체포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뉴욕 연방법원. 유죄 판결. 징역 25년. 30세 청년은 55세가 되어서야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제대로 쌓는 법을 몰랐습니다. 빨리 높이 올라가려다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30세에 모든 것을 가졌지만 조급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급하게 구한 것은 결국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세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샌더스는 70세에 시작해서 천천히 쌓아 올렸습니다. 둘째, SBF는 30세에 모든 걸 가졌지만 급하게 달리다 무너졌습니다. 셋째, 둘의 차이는 단 하나. 급하게 구하지 말고 천천히 이루어라를 믿었느냐, 버렸느냐. 지금쯤이면 영상을 시작하신 지 15분쯤 되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은 분명 이 명언을 그냥 좋은 말로만 듣지 않으시는 분일 겁니다.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싶으신 분일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와 가장 닮은 이야기입니다. 40년을 기다린 한국의 어느 화가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꽃을 피운 사람. 1916년 평안남도 평원 가난한 집안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중섭. 훗날 한국 미술사의 전설이 되는 화가. 이 사람은 40년 동안 그림만 그렸습니다. 생전에 팔린 그림은 거의 없었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망 후 그의 그림 한 점이 54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중섭은 어릴 때부터 그림의 천재였습니다. 오산학교 시절 스승들이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다. 1937년 일본으로 건너가 문화학원에서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 친구들은 하나둘 안정적인 길을 택했습니다. 미술 선생님, 상업화가, 광고 디자이너. 중섭아, 너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림만 그려서는 먹고 살 수 없어. 이 순간 이중섭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이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조금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중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진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타협하고 싶지 않아. 그는 순수 미술의 길을 택했습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오래 걸리는 길.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중섭은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판잣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림을 그렸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굶주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중섭은 결단을 내립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일본으로 보냅니다. 내가 돈을 벌 때까지 먼저 가 있어. 곧 데리러 갈게. 그런데 그 곧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홀로 남는다는 것.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외로움을. 서울, 대구, 부산을 떠돌았습니다. 친구 집 처마 밑에서 잤습니다. 밥을 굶었습니다. 담배 은박지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캔버스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중섭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가면 언젠가는 인정받겠지.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간다는 것이 가만히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천천히 간다는 것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중섭은 그림만 그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전시회를 열 돈도 없었고 세상에 내놓을 용기도 부족했습니다. 내 그림이 아직 부족해. 조금만 더 완성하면.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 계십니까? 조금만 더 준비하면, 조금만 더 완벽하게 하면 하면서 시작을 미루고 계신 분.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955년 친구들이 그를 설득했습니다. 중섭아, 전시회를 열어봐. 내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줘. 미도파 백화점 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그림은 처음이다. 아이와 동물을 이렇게 순수하게 그린 화가가 있었나? 그런데 팔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아직 가난했습니다. 그림을 살 여유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중섭은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나는 실패한 화가야. 1956년 9월 6일 서울 적십자병원. 이중섭은 영양실조와 간경화로 쓰러졌습니다. 병상에서 마지막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그림.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이 40세. 여기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중섭이 남긴 것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중섭이 떠난 후 그의 그림이 하나둘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배 은박지에 그린 그 작은 그림들.
그 안에 담긴 순수함과 그리움.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1972년 현대화랑 회고전, 1980년대 교과서에 실림, 2000년대 경매에서 수십억 원, 2019년 황소 그림 한 점이 54억 원의 낙찰. 이중섭은 천천히의 의미를 조금 오해했습니다. 천천히 간다는 것이 숨어서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간다는 것은 한 걸음씩이라도 세상 앞에 나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조금 더 일찍 자신의 그림을 세상에 내놓았다면, 그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만났다면, 아마 생전에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40년을 그림에 바쳤습니다. 천천히 갔지만 너무 조용히 갔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아봤지만 너무 늦게 알아봤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천천히 가되 숨지 말고 걸어라. 천천히 가되 세상 앞에 당당히 서라. 그것이 진짜 천천히 이루는 법입니다. 여기까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70세에 시작한 샌더스, 30세에 무너진 SBF, 40년을 그린 이중섭. 여기서 한 번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급하게 구하지 말고 천천히 이루어라. 공자가 2500년 전에 한 이 말을 세 사람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첫 번째 법칙. 늦게 시작해도 천천히 가면 멀리 간다. 샌더스는 66세에 거의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000번의 거절을 견디며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결과는 74세에 200억 원, 90세까지 전 세계를 돌며 일했습니다. 늦게 핀 꽃이 가장 오래 피었습니다. 두 번째 법칙. 빨리 얻은 것은 빨리 잃는다. SBF는 25세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30세에 32조 원. 하지만 단 3일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왜? 급하게 쌓은 성공은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위기에도 무너집니다. 지금 이 문장 마음에 새기고 싶으신 분은 휴대폰 메모장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빨리 얻은 것은 빨리 잃는다. 세 번째 법칙. 천천히 가되 멈추지는 말라. 이중섭은 천천히 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조용히 갔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간다는 것은 숨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걸음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법칙. 조급함은 합리화의 다른 이름이다. SBF는 말했습니다. 빨리 성공하면 모두가 행복할 거야. 이중섭은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완벽하게 하면. 둘 다 조급함을 합리화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천천히 가는 것이 무서웠던 겁니다. 다섯 번째 법칙. 시간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샌더스는 10년 동안 레시피를 400번 고쳤습니다. 그 10년이 전 세계 2만 5천 개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SBF는 3년 만에 32조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3년이 그를 25년 감옥에 보냈습니다. 시간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천천히 쌓은 것만이 진짜입니다. 급하게 구하지 말고 천천히 이루어라. 이 명언의 진짜 뜻은 이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 말고 지금 시작하라. 빨리 가려 하지 말고 제대로 가라. 멈추지 말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라. 결과를 조급해하지 말고 과정을 믿어라. 그러면 시간이 당신 편이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단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급하게 뭔가를 구하려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빨리 결과를 내야 해.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해. 이 나이에 이것밖에 못했나? 그런 조급함이 떠오르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계. 내일 한 가지 행동을 정하십시오. 내일은 단 한 가지만 조급함 대신 천천히 제대로 가는 선택을 하나 하십시오. 예를 들면 급하게 결과 내려하지 말고 과정 하나를 제대로 밟아보기. 빨리 성공하려 하지 말고 오늘 배울 것 하나 제대로 배우기. 나이 탓하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시작 하나 해보기. 지금 마음속으로 내일 하실 한 가지 행동을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시면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 두십시오. 세 번째 단계. 오늘의 명언을 여러분 말로 바꿔 보십시오. 급하게 구하지 말고 천천히 이루어라. 이 문장을 여러분만의 언어로 다시 써보십시오. 예를 들면 나는 늦지 않았다. 지금 시작하면 된다. 빨리 가려 하지 말자. 제대로 가자. 조급해하지 말자. 한 걸음씩 가면 된다. 여러분 버전의 한 문장을 거실 어디든 붙여두십시오. 매일 마주보는 것이 되어야 힘을 가집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인물이 누구십니까? 샌더스? SBF? 이중섭? 그 이유를 한 줄로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명언을 여러분 말로 바꾼다면 여러분 버전의 한 문장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댓글 하나하나가 같은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지금 조급해하며 살고 있는 누군가, 이미 늦었어라며 포기하려는 누군가, 그분께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보십시오. 당신 생각나서 보냈어요 라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줄이 그분 인생의 갈림길에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급하게 구하지 말고 천천히 이루어라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천천히 가는 것에 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천천히 간다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 그 차이는 뭘까요? 이와 연결되는 또 하나의 명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심지 않으면 평생 그늘에서 쉴 수 없다. 나무를 심는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70세에 나무를 심어 마을 전체에 그늘을 선물한 할아버지, 45세에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 교수가 된 청소부, 그리고 60세에 첫 소설을 써서 노벨상을 받은 작가, 세 사람의 이야기로 여러분이 오늘 심어야 할 나무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영상 급하게 구하지 말고 천천히 이루어라와 다음 영상 지금 심지 않으면 평생 그늘에서 쉴 수 없다를 함께 보시면 천천히 가는 것과 오늘 시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로 만나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천천히 가되 오늘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의 비밀입니다. 이 채널 인생 보감은 고전의 한 문장과 현대인의 삶을 연결해 여러분 인생에 남길 한 문장을 함께 찾아가는 곳입니다. 이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장을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급함이 아닌 여유로, 불안이 아닌 확신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샌더스는 66세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SBF는 30세에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잃었습니다. 지금 가진 게 적어도 천천히 쌓으면 됩니다. 이중섭은 생전에 인정받지 못했지만 결국 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급하게 구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이루십시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것이 가장 후회 없는 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